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모빌리티의 박정석 대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 모빌리티는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모빌리티는 한국에서 만든 그 토종 모빌리티 기업이고요. 국산화를 지금 90% 이상을 추구하며 하고 싶은 모빌리티를 모토로 하고 있는 제조사입니다. 네. 그럼 핵심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그 세계 최초로 그 허브리스 자전거, 허브리스 자전거란 이제 바퀴에 허브와 살이 없는 이제 일명 그 안경 테처럼 구멍 뻥 뚫린 그런 형태의 자전거인데요. 최초로 저희가 그 유럽 인증을 받고 또 여기에 저희 핵심 기술들이 들어가서 세상에 없는 어, 디자인의 자전거를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 저희가 또 앞서 있던 것들은 국내는 현재 그 자전거용 모터를 아직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전거용 모터를 생산하게 된다면 이제 국내 최초로 국내 유일의 파워 모터를 생산할 기업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기술을 고안하게 된 계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 2020년도에는 그 현대차에 들어가는 전동 킥보드를 처음에 만들면서 들어가는 모터라던가 이제 어떤 바디 체계를 저희가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게 좀 그 사업이 좀 무산이 되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후에 준비했던 것들은 이제 그 유인 드론,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날아다니는 그런 이제 드론 형태를 준비를 했었는데 하늘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상에서도 타고 다닐 수 있는 퍼스널, 그러니까 개인이 타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자전거를 개발하게 됐었는데요. 이 프로펠러가 피고 다니거나 이렇게 되면 좀 위험성이 좀 있어서 이거를 이제 폴딩을 해서 좀 수납하는 방법을 찾다가 바퀴 안에 이 프로펠러를 좀 내장을 하자 하면서 바퀴에 그 살이 없는 그 공간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디자인으로 드론 바이크를 설계를 하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드론 바이크는 아직 시장에서 나와서 이제 사업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펠러를 뺀 디자인도 괜찮아서 자전거 또 아니면 오토바이 시장에 먼저 진출하고자 그런 디자인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사업화 모델로 완제품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존 자전거들과는 좀 다른 구동 방식인 허브리스 타입의 제품을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특별히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이제 안정성 부분에서 자꾸 이제 언급들이 좀 되는데요. 이 구조 자체는 저희가 어, 기존의 자전거보다 좀 더 안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허브와 살이 있다 보니까 바퀴의 중심에 무게 중심이 자전거들이 대부분 있었는데요. 허브리스로 가면서 무게 중심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닥 무게 중심이 낮다는 얘기는 이제 고속 주행이라든가 주행 안정성이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스포츠카들도 보면은 고속 주행하기 위해서는 무게 중심을 많이 낮춘 차들을 설계들을 하고 주행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 특히 이제 독일이 가장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 어, 강화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독일의 TÜV라는 C 인증하는 기관에서 정식적으로 유럽 인증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 인증 과정 중에 이 허브리스라는 디자인이 이제 유럽에서도 없이 최초로 인증 시험을 하다 보니까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게 저희가 13개월 정도 한 2배 정도의 기간으로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됐고요. 불과 지금 인증이 나온 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공인기관이 특히 이제 그 기술적으로 좀 더 앞서 있다는 독일에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재 폭발 위험성이 없는 그 하이브리드 배터리도 적용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좀 네네.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기존에 리튬 이온이 지금 뭐 전기차들도 뭐 화재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또 뭐 킥보드나 뭐 전기 자전거들이 집에서 뭐 충전하다가 화재 났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제 셀보다는 이제 BMS 설계 기술의 또 차이가 좀 있고 또 중국산 셀들의 어떤 불안한 면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리튬이온 배터리만 탑재를 하더라도 비행기라던가 이런 데 또 실어주지도 않거든요. 전기 자전거라도.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자전거가 또 휴대도 어떨 때는 해야 되고 이송도 해야 되는데 좀 더 안전한 자전거 또 안전한 자전거의 그 배터리 부분을 좀 개선할 부분이 없겠나 찾아보는 와중에 이 앞으로 향후 전고체형 그러니까 차세대 배터리 지금 4세대로 나온 게 전고체에 가기 직전에 지금 그 슈퍼캐퍼시티라는 컨덴서입니다. 컨덴서가 배터리 형태로 발전을 해서 지금 이제 국내에도 여러 군데서 지금 그 셀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뭐 LS 엠트론 또 뭐 사막 컨덴서, 비나텍 또 이제 그 외에 몇 군데 작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셀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모빌리티 적용된 적은 없고요. 국내에서는 뭐 이제 어, 일반 그러니까 좀 비싼 장비들 그러니까 이 서버라던가 이런 것들 다운될 때 백업용 배터리라던가 자동차의 급충전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일부 이용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대중적이 못한 이유는 기존 리튬이온보다 가격이 3배에서 5배 정도 더 비싸다 음, 보니까 이거를 뭐 자전거에 도입하기에는 좀 더 비싼데 저희는 이제 옵션으로 이거를 좀 더 비싸지만 안전한 자전거로 해외에서 좀 요청 있는 데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쪽에다 적용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요청이 들어온 데가 이제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장이 지금 증축이 되고 있는데, 지하 3층까지 쇼핑몰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지하에서 운행 수단으로 전기 자전거가 고려되다 보니까, 저희 그 홍보 영상을 보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런 요청들도 와서 저희는 이제 자전거나 킥보드, 오토바이에 옵션으로 좀 더 안전한 네. 슈퍼 캐퍼시티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코리아 모빌리티가 가진 기술의 차별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기술의 차별성으로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삼천리라던가 국내도 알톤 자전거 회사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500여 군데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전거는 사람이 타다 보니까 이 뼈대가 가장 튼튼해야 되거든요. 음, 뼈대는 지금 근데 또 무게 문제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알루미늄을 하다 보니까 이 알곤 용접이라는 특수 용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는 그 알곤 용접이 상당히 비싸요. 하루에 인건비가 한 35만 원, 45만 원 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삼천리나 알톤도 이제 중국은 하루 인건비가 한 100위안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20배 정도 차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 중국이라든가 좀 인건비가 싼 지역에 가서 용접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쪽은 용접 기술들이 국내보다는 낮다 보니까 이 자전거들이 용접 불량으로 인해서 프레임 부분이 파손이 되는데 파손되는 것들은 대부분들이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용접에도 보완을 좀 하고 중국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 프레임들이 용접하는 어떤 이제 맞대기식이 아니라 우리 이제 한국도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우리 석가래들 보면 이렇게 끼워 맞춤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레임이 이렇게 끼워 맞춤식으로 되면서 여기 안에 이제 본딩이 되고 같이 또 볼팅이 돼서 고정하는 어떤 집 짓는 구조의 그런 형태로 이 프레임들이 구성이 돼서 이게 이제 본딩 자체가 저희가 실험에 의하면은 지금 강도가 기존의 용접 대비 한 3배 정도 세고요. 이 체결된 부위는 다른 부분들이 부서지더라도 이 체결된 부위는 부서지지 않는 이런 음, 이제 프레임에 대한 안전에 대한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또 기술로 인해서 좀 더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 사고가 났을 때 안정성을 많이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튜브 인증하는 데서도 이 프레임 테스트하면서 많이
놀래고 공법에 대해서도 또 음, 찬사를 받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특허 기술로 이제 그 회생제동, 우리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만 쓰이는 기술인데요. 또 내리막길이라던가 또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던가 또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전기 자전거가 운행을 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다 또 음, 방전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거 제품들은 내리막길이나 또 이제 페달링을 할 때 페달링으로 인해서 이 전기를 다시 이제 충전하는 그런 음, 이제 재생 회동 기술이 있어서 한 다른 자전거보다 저희가 실험에 의하면 한 15% 정도 더 같은 배터리 용량 대비해서 15% 정도 그 이제 주행 거리가 좀 길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더라도 좀 이제 걱정이 좀 덜하다. 다시 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두 번째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이 타이어를 보시면은 타이어는 국내 모 기업, 그러니까 이제 신발 깔창을 만드는 회사랑 같이 개발을 했는데 자전거 사고나 오토바이 사고의 90%가 이 타이어의 펑크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펑크가 나버리면 자동차도 뭐 전복 사고까지 네. 일어나지만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펑크가 나면 타지를 못하고 또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서 많이 다치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자전거도 타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이상 펑크로 타이어나 튜브들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가 이제 꽉 찬 타입의 솔리드 타입.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 승차감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음,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운동화에 보면은 우리 그 쿠션 있는 음, 깔창과 이런 것들 강도를 만들어서 타이어의 성능은 한 90% 정도 지금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어를 개발해서 저희 이 제품에 적용을 해서 또 이제 아까도 또 안전 말씀드렸지만은 네. 안전한 모빌리티를 하기 위해서 또 이거 제품이 개발이 됐고요. 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아까 저희가 이제 올해 국내 또 모터 생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 모터들이 국내 생산되는 게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데 음, 이 모터의 효율이 한 80% 정도밖에 안 납니다. 맥스 잘 나오는 것들이. 음, 근데 저희가 지금 개발돼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90% 정도의 효율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같은 전기로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 음, 얘기랑 똑같고 좀 더 또 토크도 좋아서 힘도 좋고 또 언덕길도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장단점들을 가진 모타를 개발해서 저희가 탑재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저희의 이제 그 차별화된 음.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또 이제 광주시와 광주 창경센터가 진행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되셨잖아요. 네네네. 지원하게 된 계기와 소감, 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만으로 3년 조금 음, 넘었는데요. 지인할 때는 저희가 그 작년도 2년 정도 음, 됐을 때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뭐 저도 이제 그 엔지니어 출신이고 개발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제품의 어떤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풀어나가는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마케팅적으로 또 회사가 또 이제 어떤 그 시설 투자라든가 필요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 자금도 필요하고 음, 이런 데 있어서 또 IR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그 지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이제 IR하고 또 투자 받을 수 있는 기법들을 좀 배우고 음, 어떤 식으로 또 제품을 아까처럼 만들었지만 이걸 포장을 해서 기술적인 내용보다 또 영업적으로 어떻게 좀 잘 그 홍보를 할 수 음, 있을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호칭을 받게 돼서 좀 더 이제 그 제품화되고 또 자금도 또 여유 있게 모을 수 있는 음. 계기가 됐겠습니다. 네. 선배 기업인으로서 후배 창업가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음, 창업을 지금 하고 또 회사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음, 많이 있는데요. 뭐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기술 회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중요한 면들이 많다고 어필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회사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주변 인프라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또 유지를 하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에도 뭐 처음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요. 창업을 해서 가장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어, 아까 그런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인내와 뚝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저희가 뭐 제품이 뭐 100%라고 또 하지도 않지만 앞으로 나갈 길이 더 많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기회는 또 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어, 믿고 또 후배 창업가들도 그런 뚝심들을 갖고 음.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많이 그 성장들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허브리스라인 디자인이라든가 또 저희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카피들이 나올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진입 장벽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특허라든가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국내 특허, 뭐 유럽 특허 다 출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이 복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막을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 어, 계속해서 디자인도 음. 만들어 나가겠지만은 음. 일단은 이 모빌리티라는 게 뭐 제품을 뭐 샀을 때 이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애프터 서비스 정책 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저희가 삼성이나 예를 들어서 또 뭐 LG라든가 전자제품 살 때 대기업들 사는 이유가 그 애프터 서비스 AS가 잘 되니까 사는 경우가 한 네네. 절반 이상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도 네트워크가 돼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애프터 서비스용 몰도 만들고 있고 앱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그 가장 빠르게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애프터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제일 먼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 100%짜리 제품이 없다고 보거든요. 현대에도 뭐 차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저희 자전거도 타다 보면은 반드시 고장은 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주느냐. 예, 거기에 지금 그 일단 목표, 1차 목표를 두고 있고요. 음. 2차 목표로는 그 이제 그 저희 수입산에 의존하던 그 모터를 국산화시켜서 이 국내 자전거 업체에도 보급들을 해주고 또 유럽에 또 수출하는 저희 제품에도 경쟁력을 가져서 어, 저도 이제 국내에 그런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랐었고요. 또 제가 또 최초를 하다 보니까 어깨도 무겁지만은 이 모터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제대로 만들어서 뭐 기존에 저희가 자전거도 만들지만은 해외 유수 자전거 회사에도 공급을 해서 한국산 모터의 기술력을 좀 알리고 싶은 게 앞으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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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